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게 되었다고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외교적 협박과 압박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면 할수록 위안부 범죄는 확산될 것이다. 일본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도 독일인을 중심으로 청원운동과 집회 시위가 예고되어 있고 유엔과 독일 정부에도 항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게 예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를 소재로 한 만화가 세계적인 합의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해외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계속 번역되어 출판되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던 판에 대형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끔찍스런 사태가 된 것입니다. 지난 9일 미국에서 2020년 합의상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에 한국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이 수상했습니다. C19로 인해서 유튜브 중계를 통해 수상자들과의 인터뷰도 이루어졌습니다.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합의상은 미국의 만화가이자 편집자인 하비 커츠먼의 이름에서 따온 상입니다. 하비 커츠만의 만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대상에 해당이 되는 올해의 책과 최고의 국제도서 부문의 최종 후보로 동시에 올랐지만 아깝게 올해의 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금숙 작가의 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살아있는 증언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옥선 할머니가 비극적 역사 속에서도 평화운동가이자 인권운동가로서 강인한 의지를 가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전체 내용입니다. 풀은 그동안 2019년 미국 뉴욕타임즈 최고의 만화 선정, 2019년 영국 가디언지 최고의 그래픽 노블 선정, 2019년 프랑스 휴머니티 만화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2020년 이탈리아 트레비소 코믹북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해외책 후보작에 선정 등 국내외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이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풀은 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감한 붓터치와 굵은 선으로 그려낸 강력한 반전 그래픽 소설이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 군인을 위해 성노예를 당한 한국 소녀 이옥선의 생애를 그린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를 경험했는지 평범한 한국 소녀에게 따라온 엄청난 고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풀은 한국의 아름다운 들판과 농지의 화려한 디테일이 거친 검은 잉크로 그려져 있으며 이옥선 할머니의 기억 어두운 내부를 무거운 분놀림을 사용하며 그리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 만화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집, 나는 그들에게 절대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온갖 학대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일본 군인들에게서 병이 옮아도 치료할 수 없었던 사실과 결국 여성으로서의 인생은 끝나버렸다는 구구절절 사연을 눈물 없인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밝힙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에 대한 투쟁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을 비난합니다. 이 만화로 해외 언론에 이런 기사와 소개가 계속되다 보니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럽고 답답한 것입니다.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역의 공공기관과 관공서를 상대로 온갖 협박과 압력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만화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품에 괜한 압력을 넣었다가 도리어 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지켜보는 방법뿐입니다. 그동안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수상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책 판매는 늘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안절부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국제도서 전시회에서 위안부 관련 책이 진열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최 측에 압력을 넣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만화책은 워낙 많은 수상을 하면서 통제 불가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화책 한 권이 전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일본 군인의 악행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역사를 숨기고 왜곡시키기 위해 별의 별짓을 다한다 라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게다가 합의상에서 최고의 국제 도서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속보로 타전되었고, 합의상 수여위원회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아마존과 해외 도서 판매 사이트에서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2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불티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화 관련 사이트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이미 자세히 소개하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젯밤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 정말 많은 나라의 사이트에서 이 만화책을 판매하고 있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금숙 작가는 합의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합의상 수상으로 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세계 모든 곳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길 바란다며, 이옥선 할머니와 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많은 여성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들의 삶의 의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작가의 인터뷰가 또 여러 해외 언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일본의 만행과 범죄에 대해 반드시 언급이 될 것이고요. 일본이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눈만 끔뻑거리며 딴소리할 일본입니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일본은 아직도 독일 소녀상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소녀상의 철거 명령 소식에 스가 외교의 승리이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대처해라. 위안부 동상 설치할 때마다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독일은 한국을 싫어한다. 라는 댓글을 줄줄이 달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일본은 이제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막을 수가 없다는 깨달음은 아마 회복 불가능한 때에 되어서 비명처럼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김금숙 작가의 풀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은 만화, 소설, 시와 연극 등으로 더 확산될 것입니다. 일본이 거짓과 협박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장의 괴물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공개한 북한의 열병식에 분노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폭스 소속으로 외교,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알렉스 워드 기자는 11일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가 신형 ICBM과 자체 제작한 트럭 발사대 등이 공개된 미사일 퍼레이드에 대해 진짜로 화가 나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내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식통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정말로 실망했으며 그러한 실망감을 다수의 백악관 당국자들에게 표출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번 열병식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응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화를 표출했다는 이러한 전언이 사실이라면 우회적인 대북 경고용 메시지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심야 열병식을 하면서 신형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이 신형 장비들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은 세계 최장 길이로 탄두부에 핵탄두 2에서 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형태여서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을 동시에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등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경고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과의 전쟁을 막았다며 대북 외교를 대외 분야 최대 실적으로 꼽아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정상 간토다운 외교에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에 실패.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라는 결과만 나왔다는 미국 내 비판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상 열세가 고착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으로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아온 가운데 북한발 돌발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다만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가운데 미국에 대한 과도한 자극은 피하면서 미국 대선 후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대내외적 상황관리 등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공개 반응은 자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개인적 친분에 기댄 톱다운 외교를 주도해왔으며 지난달 발간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출신 원로 언론인 바브드 워디의 신간 경로를 통해 둘이 주고받은 친서 20여 통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빠르게 위로 전문을 냈으며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바라는 메시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미 정상 간 전례 없는 일련의 회담 후에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그 사이 김정은은 더 크고 더 치명적이고 한국과 일본, 아시안에 주둔 미군, 그리고 미국 본토를 더 잘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분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성과물들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더는 핵유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외교가 전쟁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 차례의 정상 간 만남이 의미 있는 돌파구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유엔 보고관 피격 사건 인권법 위반.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피살 사건은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유족은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다. 이 씨의 유가족이 유엔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가 적극 응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7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이 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고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의 진상조사 등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앞서 씨의 유족은 6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북한의 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씨가 월북을 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스스로 의도한 월북인지 아닌지는 피격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씨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신형 ICBM은 괴물 미국 본토 핵공격 위험도 커졌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열린 핵네트워크 연구원은 이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마코스 칼로스 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 담당관은 신형 ICBM 공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ICBM은 시험 발사를 통해 작동이 확인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도로 이동식 대체연료 미사일 중 하나라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더욱 커진 북한의 신형 ICBM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재진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돼 더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탐지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과 핵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 마지막 순서에서 11주 21일에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공개한 신형 ICBM의 우려스러운 반응을 드러냈다. 현재까지 시험 발사된 북한의 ICBM 중 최신형이었던 화성-15형은 9주, 바퀴 18개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등장했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신형 ICBM의 길이와 둘레가 더 늘어나 사거리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성-15형 사거리가 13,000km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신형 ICBM은 이보다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위험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다. 칼로스 카스 전 국가정보국 북한 정보 담당관은 로이터 통신의 화성-15형이 엄청나게 큰 핵탄두를 미국의 어느 곳에나 날려 보낼 수 있다면 다음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 더 커진 미사일은 무엇을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형 ICBM이 무시무시한 크기의 핵탄두를 싣고 미국